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72세 김정호 어르신이 저희 병원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선생님, 제가 당뇨약을 끊었는데 혈당이 더 좋아졌어요. 처음엔 저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약을 끊었는데 더 건강해질 수 있을까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분이 바꾼 것은 딱 하나였습니다. 바로 아침 식사였어요. 아침에 드시던 흰죽 대신 어떤 특별한 것을 드셨는데 불과 8개월 만에 완전히 달라지셨거든요. 혹시 여러분도 병원에서 당뇨는 평생 관리해야 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그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으셨죠? 저도 수많은 환자분들이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어깨가 축 늘어지는 모습을 봐왔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알게 되시면 여러분도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김정호 어르신처럼 말이에요. 그분이 정확히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의료계에서 30년 가까이 일하면서 깨달은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뇨 환자가 줄어들면 사실 병원 입장에서는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있어도 적극적으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대신 평생 약 드세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세요 라고만 말하죠. 그런데 김정호 어르신은 달랐습니다. 당뇨 진단을 받고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 혈당이 180이었어요. 손이 떨려서 젓가락질도 힘들어 하셨고 화장실을 하루에 10번도 넘게 가셨다고 하더군요. 병원에서는 당연히 약을 처방했습니다. 메트포르민부터 시작해서 점점 약의 개수가 늘어갔어요. 그분의 약통을 보니 아침에만 5알, 저녁에 4알씩 드셔야 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나도 혈당은 여전히 불안정했어요. 약을 먹어도 140에서 160 사이를 오락가락했거든요. 그분은 점점 지쳐가셨습니다. 이제 정말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보다라고 체념하셨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제가 그분에게 제안한 게 있어요. 약 말고 다른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겠어요? 그분은 처음엔 의심스러워 하셨습니다. 약도 안 듣는데 음식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알려드린 특별한 아침 식단을 시작하셨습니다. 딱 3가지 재료만 추가하면 되는 간단한 방법이었어요. 그 결과가 어땠을까요? 2주 후 첫 검사에서 혈당이 160에서 145로 떨어졌습니다. 한 달 후엔 135, 2달 후엔 125까지 내려갔어요. 무려 55나 떨어진 거죠. 더 놀라운 건 그 이후였습니다. 4개월째부터는 혈당약을 하나씩 줄이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엔 절반으로, 8개월 후엔 완전히 끊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약 없이도 공복 혈당이 110 전후로 완벽하게 유지되고 있어요. 그분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실까요? 얼마 전에 만났는데 손주들과 놀이공원에 가셨다고 하더군요. 예전엔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차서 벤치에 앉아 계셨는데 이제는 손주들이 먼저 할아버지 쉬어요라고 할 정도래요. 여러분도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들을 꼼꼼히 들어보세요. 먼저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신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건강검진에서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 말을 들으면 대부분 아직 당뇨는 아니구나라고 안심하시죠.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박영순 어르신의 경우를 말씀드려 볼게요. 68세이신 그분은 평생 주부로 가족을 돌보시느라 정작 본인 건강은 뒷전이셨습니다. 작년 건강검진에서 공복 혈당이 115였어요. 정상은 100 미만이니까 이미 경계선이었던 거죠. 하지만 병원에서는 당뇨 전 단계니까 3개월 후에 다시 검사해보죠 라고만 했습니다. 구체적인 대처 방법은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분도 아직 당뇨는 아니니까라며 평소와 똑같이 생활하셨습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드시던 흰죽과 단무지, 점심엔 국수나 라면, 저녁엔 흰쌀밥 위주의 식사를 계속하셨어요. 운동은 전혀 안 하셨고 TV 보면서 과자를 드시는 게 일상이었습니다. 3개월 후 재검사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공복 혈당이 125로 올라갔거든요. 이미 당뇨 진단 기준인 126에 거의 다가간 상황이었죠. 그때서야 병원에서 약을 처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의 혈당은 계속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약을 먹어도 식후 혈당이 200을 넘나들었습니다. 손끝이 저리고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어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다가 깨는 일도 잦아졌고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선생님, 제가 그때 조금만 더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요. 정말 후회됩니다. 목소리에 깊은 한숨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고 하죠. 그분께 제가 제안한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아침 식단만 바꿔보자는 것이었어요. 흰죽 대신 특별한 재료들을 넣은 새로운 죽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처음 한 달은 별 변화가 없었어요. 그분도 역시 이미 늦었나 봐요라고 포기하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계속 격려해드렸죠. 한 달은 몸이 적응하는 시간이에요. 조금만 더 참아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달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아침 혈당이 125에서 120으로 그 다음 주엔 115로 떨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식후 혈당도 200에서 180, 170으로 점점 안정되어 갔습니다. 6개월이 지난 지금 그분의 혈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복 혈당 105, 식후 혈당 140 정도로 거의 정상 수준을 유지하고 계세요. 약도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더 중요한 건 그분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입니다. 예전엔 항상 걱정스러운 얼굴이셨는데 이제는 웃음이 늘어나셨어요. 이제는 손주들 돌보는 것도 전혀 힘들지 않다고 하시더군요. 여러분, 당뇨 전 단계라는 말을 들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이때 적절한 조치를 취하면 얼마든지 되돌릴 수 있어요. 그 핵심이 바로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보물 같은 재료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릴 3가지 재료는 정말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계피, 사과, 식초, 그리고 귀리예요. 이 3가지만 제대로 활용해도 혈당 관리가 훨씬 쉬워집니다. 최동만 어르신의 이야기부터 들려드릴게요. 74세이신 그분은 40년간 택시기사로 일하셨습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스트레스 때문에 당뇨가 생겼고 처음 진단받을 때 혈당이 무려 220이었어요. 병원에서는 강한 당뇨약을 처방했지만 그분의 혈당은 여전히 불안정했습니다. 아침엔 괜찮다가도 점심 후엔 300까지 치솟기도 했어요. 운전 중에 어지러움을 느껴 사고 날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으셨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저를 찾아오셨을 때 제가 가장 먼저 권한 것이 사과 식초였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사과 식초 한 큰술을 물 200ml에 타서 드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사실 사과 식초에는 아세틱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그분은 처음엔 신맛 때문에 힘들어하셨어요. 이걸 어떻게 매일 마셔요? 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제가 팁을 하나 더 드렸습니다. 꿀 한 방울만 넣어서 드시라고 했어요. 당뇨가 있으시니까 꿀도 조금만요. 2주 후 첫 검사에서부터 변화가 보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220에서 195로 떨어진 거예요. 그분도 깜짝 놀라셨죠? 정말 식초가 효과가 있네요.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한 달 후부터는 계피를 추가했어요. 아침 사과 식초에 계피 가루를 반 티스푼 넣어서 드시도록 했습니다. 계피에는 크롬이라는 미네랄이 풍부한데 이게 인슐린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2달 후 혈당이 195에서 160으로 더 떨어졌어요. 식후 혈당도 300에서 220 정도로 크게 안정되었고요. 그분은 이제 운전할 때 어지러움을 거의 느끼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한 것이 귀리였어요. 아침 식사로 흰쌀 대신 귀리죽을 드시도록 했습니다. 귀리에는 베타글루칸이라는 특별한 섬유질이 들어있는데 이게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조절해줍니다. 처음엔 그분이 귀리가 뭐예요? 말먹이 아닌가요? 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한번 드셔보시고는 생각이 바뀌셨습니다. 쫄깃한 식감도 좋고 무엇보다 먹고 나서 속이 든든하다고 하시더군요. 3개월 후 그분의 혈당은 어떻게 됐을까요? 공복 혈당이 145, 식후 혈당이 180 정도로 안정되었어요. 6개월 후엔 아예 정상 범위인 120과 160까지 내려갔습니다. 약도 처음 절반으로 줄일 수 있었고요. 그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예전엔 조금만 피곤해도 혈당이 확 올라서 컨디션 조절이 어려웠는데 이제는 스트레스를 받아도 혈당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얼마 전에 만났을 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이 3가지만으로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그분의 표정에서 진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여러분도 이 3가지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사과 식초는 물에 타서 하루 한 잔, 계피는 반 티스푼만 차나 요거트에 넣어서 귀리는 아침죽으로 드시면 됩니다. 정말 간단하지 않나요? 그런데 이 재료들을 더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아침 식단을 체계적으로 구성하는 거죠. 지금부터 그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침 식사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나요? 아침에 드신 음식이 하루 종일 여러분의 혈당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하루 종일 혈당이 롤러코스터를 타게 되거든요.
이은자 어르신의 경우가 정확히 그랬습니다. 70세이신 그분은 40년간 미용실을 운영하시면서 바쁜 나날을 보내셨어요. 아침은 항상 간단히 때우는 편이셨는데 주로 흰죽이나 토스트에 잼을 발라서 드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사 후엔 항상 피곤함이 몰려온다는 거였어요. 오전 10시만 되면 기운이 빠지고 점심 전까지 힘들어 하셨습니다. 손님들 머리를 만져주다가도 손에 힘이 없어서 실수할 뻔한 적이 여러 번 있으셨다고 하더군요. 혈당을 재어보니 아침 식사 2시간 후에 무려 250까지 올라갔다가 4시간 후엔 80대로 뚝 떨어지는 패턴을 보였어요. 이렇게 혈당이 급등락하니까 몸이 힘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제안한 것이 아침 식단의 완전한 변화였습니다. 5가지 원칙을 지켜서 드시라고 했어요. 첫 번째는 단백질을 충분히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아침에 달걀 2개나 두부 반모 또는 생선 한 토막 정도는 꼭 드시라고 했어요. 단백질이 혈당을 천천히 올리면서 오래 배부름을 유지시켜 주거든요. 두 번째는 채소를 먼저 드시는 것이었어요. 밥이나 죽을 먹기 전에 반드시 나물이나 샐러드부터 드시라고 했습니다. 채소의 섬유질이 나중에 들어오는 탄수화물의 흡수를 늦춰주거든요. 세 번째는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었습니다. 흰죽 대신 귀리죽으로, 토스트 대신 통밀빵으로 바꾸셨어요. 양도 기존의 절반 정도로 줄이셨고요. 네 번째는 밥을 미리 지어서 식혀두었다가 드시는 것이었어요. 이렇게 하면 저항성 전분이 생겨서 혈당을 덜 올리거든요. 그분은 주말에 미리 현미밥을 지어서 냉동실에 보관해두고 조금씩 꺼내서 드셨습니다. 5번째는 새콤한 반찬을 곁들이는 것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사과 식초나 김치, 절인 무 같은 발효식품을 함께 드시라고 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적응이 힘드셨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다 못 먹겠어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셨고 무엇보다 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2주 후부터는 확실한 차이가 났습니다. 오전의 피곤함이 거의 사라진 거예요. 손님들을 대하는 것도 한결 수월해졌다고 하시더군요. 혈당을 재어보니 식후 2시간에 180 정도로 많이 안정되었어요. 한 달 후엔 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뿐만 아니라 점심, 저녁 혈당까지 모두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침을 제대로 먹으니까 하루 전체의 혈당 패턴이 좋아진 거죠. 3개월 후 검사 결과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당화혈색소가 8.5에서 6.8로 떨어졌어요. 의사도 깜짝 놀랄 정도였죠. 무엇보다 그분 본인이 가장 기뻐하셨어요. 선생님, 아침만 바꿨는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 이제는 하루 종일 기운이 넘쳐나요. 미용실 일도 전혀 힘들지 않고 저녁에 집에 가서도 피곤하지 않아서 드라마도 끝까지 볼 수 있어요. 그분의 변화된 하루 일과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예전엔 오후만 되면 기운이 떨어져서 커피를 계속 마시셨는데 이제는 커피 없이도 하루 종일 활기차게 지내신다고 하더군요. 여러분도 혹시 아침 식사 후에 피곤함을 자주 느끼시지 않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5가지 원칙을 적용해 보세요. 단백질 충분히, 채소 먼저, 탄수화물 줄이고 밥은 식혀서 새콤한 반찬과 함께요. 하지만 무엇을 먹느냐만큼 중요한 게 어떻게 먹느냐입니다. 같은 음식이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마지막 비밀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먹는 방법이 잘못되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나쁜 음식을 올바르게 먹는 것이 좋은 음식을 잘못 먹는 것보다 나을 때도 있어요. 정명수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66세이신 그분은 30년간 군인으로 복무하신 분이에요. 군대식 빠른 식사 습관이 몸에 배어서 항상 10분 안에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문제는 이런 식사 습관 때문에 항상 과식하게 된다는 거였어요. 뇌가 포만감을 느끼기 전에 이미 너무 많이 드신 거죠. 게다가 빨리 먹으니까 혈당도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분이 처음 오셨을 때 공복 혈당이 180이었어요. 식후엔 거의 300에 가까웠고요. 몸무게도 90kg이 넘어가면서 무릎도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밤에는 콧골이가 심해져서 부인분이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제가 그분께 가장 먼저 권한 것은 마인드풀 이팅이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집중해서 먹기 정도로 번역할 수 있어요. TV나 신문을 보지 말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해서 천천히 드시라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 입에 15번 이상 꼭꼭 씹어서 드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그분이 이렇게 먹으면 언제 다 먹어요? 라고 하셨지만 일주일만 지나도 익숙해지셨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젓가락을 내려놓는 타이밍이었어요. 배부르다가 아니라 이제 멈출 때다 해서 수저를 내려놓으시라고 했습니다. 우리 뇌는 20분 정도 지나야 포만감을 느끼거든요. 그리고 작은 접시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같은 양이라도 작은 접시에 담으면 많아 보이잖아요. 심리적인 만족감을 높이는 거죠. 식사 30분 전에는 물 한 잔을 꼭 마시라고도 했습니다. 위에 어느 정도 차 있으면 자연스럽게 식사량이 줄어들거든요. 처음 한 달은 힘들어 하셨어요. 평생 해온 습관을 바꾸기가 쉽지 않네요 라고 하시더군요. 하지만 몸의 변화를 느끼면서 점점 동기부여가 되셨습니다. 먼저 체중이 줄기 시작했어요. 한 달에 2kg씩 꾸준히 빠져서 6개월 만에 12kg을 감량하셨습니다. 90kg에서 78kg까지 줄어든 거죠. 더 놀라운 건 혈당 변화였습니다. 공복 혈당이 180에서 150, 130, 120으로 꾸준히 떨어졌어요. 식후 혈당도 300에서 200, 180까지 안정되었습니다. 6개월 후엔 약도 줄일 수 있었어요. 처음엔 하루 3번 먹던 약을 아침 1번만 먹게 되었습니다. 의사도 이렇게 빨리 좋아지는 환자는 처음 본다고 놀라워했어요. 그분이 가장 기뻐하신 변화는 따로 있었어요. 바로 콧꼬리가 사라진 거예요. 체중이 줄면서 기도가 넓어져서 밤에 숨쉬기가 편해진 거죠. 부인분이 요즘 남편이 달라 보여요 라고 하실 정도였습니다.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지셨어요. 체중이 줄어들면서 무릎에 가해지는 압력이 줄어든 거죠. 이제는 산책도 자주 나가시고 주말엔 등산도 하신다고 하더군요. 그분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기억납니다. 선생님, 먹는 방법만 바꿨는데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식사가 즐거워졌고 몸도 마음도 가벼워졌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식사부터 시도해보세요. TV를 끄고 휴대폰을 내려놓고 오직 음식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한 입에 15번씩 꼭꼭 씹으면서 음식의 맛과 향을 느껴보세요. 이제 배부르다가 아니라 이제 그만 먹어야겠다는 신호를 몸이 보낼 때 젓가락을 내려놓으세요. 처음엔 어색하겠지만 일주일만 지나면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놀라운 여행을 하셨습니다. 김정호 어르신의 극적인 변화부터 시작해서 박영순 어르신의 골든타임 회복, 최동만 어르신의 3가지 보물 발견, 이은자 어르신의 황금 식단, 그리고 정명수 어르신의 먹는 방법 혁명까지 말이에요. 이 모든 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포기하지 않고 작은 변화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었어요. 아침에 사과 식초 한 잔, 계피 반 티스푼, 귀리죽 한 그릇, 그리고 천천히 씹어 먹기. 정말 간단한 것들이었습니다. 당뇨는 더 이상 평생 짊어져야 할 짐이 아닙니다. 올바른 방법만 알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고 때로는 완전히 극복할 수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방법들이 바로 그 열쇠입니다. 계피, 사과 식초, 귀리라는 자연의 선물, 단백질과 채소 위주의 아침 식단, 그리고 마음을 담아 천천히 먹는 습관. 이 모든 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여러분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어요. 내일 아침, 아니 오늘 저녁 식사부터라도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그 작은 선택이 6개월 후, 1년 후 여러분의 완전히 다른 모습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진심으로 응원하며 다음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